대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직원 수백 명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회의실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점 채용 설명회장입니다. 면접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장면은 지금 한국 곳곳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0대이신 분들, 지금 50대이신 분들, 이 이야기는 10년 뒤 혹은 20년 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평균 1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15년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 15년 동안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주거비가 나갑니다. 의료비가 나갑니다. 자녀 지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한국에서 은퇴 이후에 취업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과 어디에서 연결되는 걸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입니다. 매장 입구에서 백발의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4세 최원석 씨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손님이 보이면 곧바로 다가갑니다. 주문 방법을 안내합니다. 젊은 손님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백발의 직원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딸과 함께 나오지 않으면 주문도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님들에게 주문을 가르치는 키오스크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50대에 은퇴했습니다. 이후 자영업을 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합니다. 친절 사원으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20년 경력의 직장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손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풍경입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패스트푸드 매장 파트타이머 채용 설명회였습니다. 현장에는 120명 넘는 중장년층이 몰렸습니다. 50대와 60대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10대 건설사 임원 출신입니다. 직원 수백 명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면접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력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오랜 경력자를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을 놓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계속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7세 박청길 씨입니다. 채용 설명회 내내 노트의 내용을 빼곡히 받아 적었습니다. 면접 준비사항을 적어온 메모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LG 패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다 관련 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살에 KFC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회사의 채용 설명회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는 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장면들이 단순히 개인의 사정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장면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고령자 고용률이 지난해 70.5%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은 수치입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처음으로 7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 10명 중 7명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진짜 원인을 알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득 공백입니다. 한국은 보통 정년이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대체로 65세 이후입니다.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소득 공백 기간은 평균 15년에 달합니다. 왜 15년이냐? 실질적인 은퇴 시점이 정년보다 일찍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구조조정 이런 이유로 50대 초중반에 이미 주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기다리기보다 다시 일을 찾아 나섭니다. 패스트푸드점이 그 첫 번째 선택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습니다. 소득 공백은 평균 15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터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노후 준비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이 영상이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중위 연령은 약 45세입니다.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입니다. 45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10년 뒤에는 50세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현상이 바로 시니어 노동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 취업이란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정책과 기업 전략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중장년층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여대 정순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층은 핵심 산업과 전문 직종으로 이동합니다. 고령층은 유연한 시간대의 서비스 직종을 맡습니다. 일자리 구조가 서서히 분리되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유통 매장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60대 이상 직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승무원이 실제로 현역으로 일하는 경우가 서구 사회에서는 낯설지 않습니다. 호텔, 리테일, 관광 산업에서도 시니어 인력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노인도 아닙니다. 50대와 60대 초반입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 전선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아직 느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건설사 임원 출신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봅니다. LG 패션 매장 출신이 패스트푸드 채용 설명회를 듣습니다. 이게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가 끝나고 평생 노동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방식과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의 노동은 주로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측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역할을 갖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64세 최원석 씨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손님을 돕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한 외국인을 돕습니다. 젊은 손님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작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은 여전히 사람을 사회와 연결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오랫동안 특정 구조 안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입사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승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리를 내줍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시니어 크루, 시니어 파트타이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이 평균 15년입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새로운 노동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도 아르바이트 면접을 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60대 직원이 손님을 돕습니다. 19살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57세에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직 변화의 초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 장면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40대이신 분들, 지금 50대이신 분들,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안에 직접 마주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을 계속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답을 미리 생각해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결국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서 가장 크게 바뀔 노후 경제 구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